안녕하십니까? 최현일 교수의 부동산 분석과 미래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버블 붕괴는 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버블 붕괴 논쟁 및 한국과 일본의 버블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두 번의 버블 붕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급등기에 국내 대기업 연구소 박사들이 주장한 버블 붕괴 논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버블 급등을 우려하면서 버블 붕괴를 주장하였지만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국제금융 위기 때 모 민간연구소 연구원이 버블 붕괴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예측 또한 빗나갔는데 그 당시 버블 붕괴론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 국내에서 버블 붕괴 논쟁이 거론될 때마다 비교되는 것이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 상황입니다.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로 주택 가격이 50% 폭락하고 상가는 70% 폭락하고 각종 회원권 값은 90% 폭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오면 이렇게 큰 폭락이 될 거라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유사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유사점으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과잉 대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국과 일본 부동산의 유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차이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버블 대상이 일본은 동경의 상업지인데 비해서 한국은 서울의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쉽게 처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려는 하방 경직성이 큰 부동산 상품이라는 점에서 상업용 토지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버블 주체가 일본은 법인인데 비해서 한국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시작되면 법인은 도산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이런 경향이 강하지만은 개인은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버티는 경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그 당시 일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00에서 120%였던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40에서 70% 수준입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매몰되어서 담보대출 비율을 100에서 120%까지 인정해 주었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LTV, DTI 등을 통해서 40에서 70%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차이점은 그 당시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110% 수준인데 비해서
현재 한국은 103%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8%, 수도권은 99%로 아직은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수도권의 경우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차이점은 그 당시 일본은 전후 부동산 폭락 경험이 전혀 없었는 데 비해서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국제금융위기 등 두 번의 폭락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전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지만은 한국은 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국제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경우 강남을 포함한 서울에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버블이 형성되었다고 반드시 붕괴될지 여부,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일본처럼 폭락할지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설사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더라도 일본처럼 주택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버블 논쟁과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와 상품별 버블 붕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